몇 계단 걷지도 않았는데 힘이 들어 주저앉고 맙니다. 언제 어디서든 앉아야 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 종이는 필수죠. 한 번에 10걸음 걷기가 힘듭니다. 집 앞 슈퍼 가는 길이 이리 먼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저 혼자 밥해 먹는 것도 힘드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리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서고 걷는 건 인간의 당연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걷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쪼그리기 있으면 조금 나고요.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당기기도 합니다. 증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인은 하나.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척추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들, 증상에 따라 나이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걷지를 못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나가 4번을 왔다 갔다 안 쉬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 치료로 아픔을 줄이고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한다. 강주영 원장. 올해 76세인 권정자 씨.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는 걷기도 힘들 만큼 상황이 악화됐죠.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 그나마 누워 통증이 가시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자세를 달리해 다리도 들어보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아무리 해봐도 편한 자세는 없습니다. 그래, 제 딴에는 운동한다고 다리도 올리보고 안 아프게 하려고 올리보고 좀 이리 하는데 그래도 아파요. 그래 이렇게 하려면은 다리를 들어야 돼. 설거지를 하는 잠시도 2발로 서 있기 힘듭니다. 보는 사람도 불편한 자세가 그나마 편하다는데요. 그래서 잠깐 봐서 좀 해야지. 한참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팔을 받쳐가지고. 예. 아니 아픈. 잠시 움직였더니 또 아파서 눕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아프니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누울 자리부터 찾게 됩니다. 수술하지 말라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순 없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근데 이제 밑에 4, 5번 요추 사이에서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협착증이 있으면서 이 4번, 5번의 좌측으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면 9월 초에 갑자기 왼쪽 다리가 급격하게 심해지셨고 예, 그 증상 때문에 지금 못 걸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할 수술은 예, 이 협착증에 대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예. 요 터져 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보다 시급한 것이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4, 5번 요추 사이로 탈출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납니다. 증이 저거는 아예 수술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손 안 대는 게 좋습니까? 저희가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이 어머니처럼 아예 보행이 안 될 정도로 정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 심한 정상을 일으키는 그 해당 부위만 딱 수술을 합니다. 사람 몸이 이제 자동차처럼 뭐 이상 있다고 다 고치고 그런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칼은 안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정상이 많이 안 심하시기 때문에 그는 수술을 안 할 거고요. 그거는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뭐 운동 치료, 주사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볼 거고.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획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술 부위의 1.5에서 2cm 정도 작은 부분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부위를 최대 15배 확대해 보면서 디스크 파편 조각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건데요. 이때 디스크의 수획과 섬유륜, 후방 인대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0.3mm의 미세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테크닉을 요하는 수술법이라 경험 많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 제거가 끝났습니다.
그 환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질 거란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좋아지는 정도하고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그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는 확률 같은 걸 계산해 봤을 때 수술에 그 뭐 높진 않지만은 그런 합병증이나 이런 후유증을 생각하더라도 수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흘 뒤 입원 중인 권정자 씨를 찾았습니다. 경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다리 힘도 다 괜찮으시고 그죠? 예. 그래 요 국도에서 걸었더니 네. 다른 사람 보시더니 아이고 수술했네요 이러면서 그래 걷는 거 보니까 빨리 회복되겠네요 이러지. 오늘 수술 부위에 연결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관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것으로 후처치도 끝났습니다. 수술이라곤 하지만 절개 부위가 작아 회복이 빠르죠. 10걸음도 채 걷기 힘들어했던 권정자 씨. 이제 뭐 다리 안 땡기고 안 아프니까 이제는 어디든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가려고 생각하면은 아유 그걸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지금은 이제 네. 집에 가시면은 거길 잘 다니실 수 있겠어요? 예 이제는 잘 다니지. 잘 다니 안 되겠습니까 이제 수술도 했고 하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로 앉아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은 자세가 허리에 훨씬 무리가 되는데요. 성인 6명 중 1명이 척추 질환을 앓을 정도로 척추 질환은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직장을 가시더라도 이제 사무직을 하면서 한 자세로 좀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운동량은 부족해지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또 뭐 식사 습관이나 영양분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운동량은 적고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고 또 체중은 좀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좀 허리 쪽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좀 젊은 분들도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원 씨는 20년째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요.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쉴 순 없었습니다. 버티는 데까지 버텨봤지만 이젠 역부족입니다. 쪼그려 있으면 조금 낫고요. 쪼글 다시 가면 또 좀 가다가 또 쪼그려 되고. 앉아있을 땐 괜찮지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 쉬었다 다시 걸어야 합니다. 저리 이거 땡기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배이건자. 그냥 또 쪼그려 쉬어야 되고요. 집에서도 아들하고 밥 한 끼 먹고 목욕탕 가더라도 많이 못 걷거든요. 앉아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보행장애를 간헐적 과행이라고 부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설 장거리를 내려와가지고 또 쉬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가는 시간에 맞추면 1000km, 1200km 그냥 막 하루 논스톱 마야지요. 10사람 중에 최소 4~5명 이상은 4~5 절반 이상은 허리가 아파요. 배가 놓으면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가 주저앉아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신경이 이제 꽉 끼어 있는 특히 왼쪽으로 가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높이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뼈만 제거하기보다는 그 디스크 높이 자체를 높여주는 유압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종원 씨의 경우 디스크가 주저앉아 통증이 심한 상태라 수술이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피부를 절개한 후 수술용 현미경으로 치료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인공 디스크나 추체를 넣어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척추뼈에 나사를 넣어 척추를 연결해 고정해 줍니다. 허리에는 칼을 대면 안 된다는 말을 흔히 하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심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엔 비수술적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신경 손상은 진행되고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이미 신경이 손상된 뒤에 한다면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수술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결과가 확실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수술 전에 비하면 강도는 좀 어때요? 훨씬 낫지요. 많이 좋아하셨죠? 수술할 때는 걷지를 못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내가 4번을 왔다 갔다 안 쉬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걷는 것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 수술한 지가 3일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주말 지나고 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허리는 아직 칼을 대서 그런가 막 많이 아픈 것도 있고. 허리는 그냥 디스크 수술 아니고 좀 큰 수술이라서 예. 그 걷는 거는 사실은 많이 나아졌어요. 좋아졌죠. 저도 나름대로 연습하고 많이 걷고 있고. 네.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회복 상태가 달라집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정도는 조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저희가 보통 수술하고 나면 2달에서 3달 정도는 또 보조기를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이제 트레일러 운전을 하시니까 트레일러 운전을 하시고 대신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좀 쉬셔가지고 좀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73세인 김태봉 씨도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지금 안고 싶죠. 허리가 저리고 다리 저리는데.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얼마 걷지 못하고 앉고 말았습니다. 처음 걸을 때보다 허리 뒷다리 당기긴 당겨요. 저렇고. 그런데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 이제 걸어가다가 한 100m 정도쯤 가면 또 어디 앉아야 돼. 최근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만 131만 명, 그중 50대 이상이 122만 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할 정도로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김태봉 씨의 경우 4, 5번 요추에서 협착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간헐적 파행이 있는데 이 증상이 이제 협착증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시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00m도 걷기가 힘드신 상태시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인 이제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부 근육을 작게 절개하고 후궁이라고 불리는 뼈를 일부 깎아내는데요. 후궁은 척추의 일부분으로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평평한 구조물입니다. 후궁을 부분적으로 절제해 척추관을 넓혀주고 압력을 감소시키면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신경이 노출되고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있으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현미경과 첨단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성이 뛰어난 수술로 인정받고 있죠.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확인을 할 때 충분히 감압이 되고 나면 이제 남아 있는 그 후궁이나 이런 후관절 뼈하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에서 나오는 가지 신경 사이에 이제 간격이 한 1mm에서 2mm 정도 이제 여유 있는 간격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이 충분히 감압이 됐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4번, 5번 요추 사이의 후궁을 조금 잘라내자 척추관이 넓어져 통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흘 뒤 수술로 허리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일정 기간 동안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걸어도 다리가 당기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는데요. 조금은 망설여졌던 수술이지만 오히려 제대로 치료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걸으면은 이 네. 허벅지가 절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죠. 그때는. 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척추 수술한다 그러면 다 막 싫어할 겁니다. 다. 싫어하지만 뭐 고생하지 말고 수술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작년부터 허리가 안 좋았다는 임명립 씨. 3, 4개월 전부터 양쪽 발바닥이 아프고 엉덩이까지 저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저 요리 쫙 올라가고 요리 근데 여기까지 한 1년 정도 좀 안 좋았다. 약간만 안 좋아도 막 그렇게 견디면 했거든요. 근데 한 3, 4일부터는 이제 발이 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더 심해지더라고 조금씩. 3번과 4번, 4번과 5번.
요추 5번과 1번 천추 사이에 다발적으로 협착증 증상을 보이는데요. 1년 전 심장 수술을 하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두 군데를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제한은 괜찮아요. 그리고 할 수 좀 있어요. 그리고 와파린이라고 하는 또 강한 약을 드시고 계시고 해서 이 수술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수술이지만 일단은 수술 대신에 그 풍선을 이용한 그 신경성형수를 해서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2주간 입원해 보존적 치료도 받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죠. 수술 대신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푸는 풍선이 달린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넣어줍니다. 카테터에 달린 풍선이 좁아진 척추관 사이에 들어가 부풀어지며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국소 마취로 진행되고 출혈이 없어 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임명립 씨에게는 꼭 맞는 치료법입니다. 3번과 4번, 4번, 5번 요추 사이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시험 빼시고요. 3일 동안 물 안 들어가게 하시고요. 3일 동안 여기 동시 쪽에. 다음 날 전신 마취가 아니다 보니 회복이 빠릅니다. 거의 뭐 나선 같은 기분이지 뭐 안 아픈 기분이지. 조금 찌릿찌릿한데 거의 나선 거죠 뭐. 제법만 하고 이래도 막 살아 어떻게 되겠는데 이제. 짧은 시술로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데 지난 몇 달간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지킬 계획입니다.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말을 일리 주는 대로 적당히 운동하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무리 하기 힘든 운동은 이제 뭐 하긴 힘들고 가벼운 운동 그 선생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되겠대. 올 7월 말 갑작스런 요통이 김성경 씨를 괴롭혔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면 통증은 더 심해졌죠. 왼쪽 다리도 당기고 쥐가 나는가 하면 왼쪽 무릎 안쪽에도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시술하고는 좀 멍멍했어요. 처음에 일주일은요. 그랬는데 이제 도수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일주일에 2번씩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좀 몸이 가벼워지고 좀 걷는 것도 편하고 앉아있기도 편하고 복대를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복대 풀고 10월 달에 이제 약도 안 먹고 이제 3개월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돼가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죠. 도수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4번과 5번, 5번과 1번 천추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데다 3번, 4번 요추 사이에 추간판 내장증이 있어 신경 성형술을 했습니다. 근육을 보면 한 2.5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밖에 근육이 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보통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cm 이상은 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 근육도 약해져 있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근육이 지방으로 많이 변성되어 있으면서 허리 근육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꾸준히 계속 지금 운동 치료를 하면서 허리를 좀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술로 통증은 줄여졌지만 워낙 허리 근육이 약한 상황이라 운동이 필수입니다. 균형 잡는 거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꼭 해줘야 되는 운동입니다. 30초씩 한 3번 정도. 예, 옛날보다 처음보다는 진짜 좀 많이 늘었다 그죠? 네. 확실히 늘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못 들고 내리고 있었는데. 약해진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통증은 줄어들고 재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도 필요하지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 빼당기고 끝까지 힘들어요. 근데 운동을 조금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조금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운동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걷기 운동은 허리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3일 이상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을 통해 근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가 의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상태에서 발은 바닥에 닿고 등받이 기울기는 100에서 110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쿠션을 사용해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야 한다면 중간중간에 목, 등, 허리를 펴고 걷는 것이 좋은데요. 3, 40분 간격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12년부터) 있던 엉덩이 통증이 올 7월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엉덩이, 허리, 다리 할 것 없이 아프고 10m도 걷기가 힘들었는데요. 약물 치료도 하고 통증 주사도 맞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래가 이 지대가 이래 하고 그럼 의자에 앉아갖고 매달리게 하고 그러니까 일을 못 했습니다. 아예 못 했어요. 요즘 막 차갖고 막 소리고 어디고 다 다니는 내 세상. 평소 손맛이 좋기로 소문난 안영옥 씨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는데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참다 못해 수술을 받았는데요. 나사못을 박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자 미루었던 음식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많이 나아지는데 지금은 보면은 저 수술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을 안 아끼고 동네 사람 위해가지고 지금 헌신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게 염려스럽지요. 딸처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느낌을 느꼈고 너무 내가 오래 방치해갖고 너무 뼈를 많이 만겠구나 하는 거 후회도 좀 했지. 너무 후회도 많이 하고 지금은 뭐 사람들 보고 밀어내지 말고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렇게 권하지. 제가 언제는 무조건 이제 수술하라고 이제 내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권하는 그 박사가 됐어 지금.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3번과 4번,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 전방 전이증과 척추 협착증이 함께 나타나 있었는데요. 후관절 접근 골융합술과 후방 나사못 고정술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허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남들보다는 요 부위가 또 다시 또 퇴행성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에 제가 뭐 퇴원하실 때 이런 교육 자료랑 이런 걸 드렸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조심해서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또 그 위에 관절이나 또 그 아래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지. 계속 아껴야지. 근데 너무 수술이 잘 됐다는 느낌은 내가 많이 느껴요. 진짜 다리도 아무도 안 저리고 참 이렇게 고생 안 할 걸 왜 그래 고생했는가 싶은 게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수술하라고 많이 건의를 하지 제가.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 척추는 노화가 빠르게 오는 부위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할 때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이 발생했다면 수술이든 비수술 치료든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로 척추 건강을 지키며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허리에 무리를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책상에 앉으실 때 30분이나 40분에 한 번씩 좀 일어나 주셔가지고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무리를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 좀 걷기라든지 또는 수영 같은 운동을 해서 허리 기립근을 좀 강화시켜줘서 디스크랑 척추뼈에 이제 받는 하중을 좀 근육적으로 좀 분산시켜주는 방법도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